안녕하세요. 멍멍자팍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이게 나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흔한 질병이고 또 예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에 걸린 강아지는 다리를 절게 돼요. 이게 다리를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슬개골 탈구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강아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양이에게도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강아지에게서 정말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좀 작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좀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슬개골의 위치를 알아볼 텐데요. 이 그림에서 파텔라라고 써있는 그 부분이에요. 피머가 이 허벅지인데 허벅지에서 종아리랑 만나게 되는 그 부분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푹 파인 홈이 있는데 슬개골이 니캡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덮고 있는 덮고 있는 건데 그게 원래는 그 홈에 꼭 맞아요. 그리고 다리를 펴고 구부릴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면 슬개골이 이 홈으로부터 빠진 거죠. 그리고 이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홈 자체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생겼던지 아니면 이게 점점 활동을 함으로써 그 슬개골이 홈에서 빠진 거 이런 게 다 슬개골 탈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게 또 심해지면은 사람도 나중에는 다리를 많이 쓰니까 관절염이 걸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참 불행한 게 연골 이런 거는 재생이 안 돼서 노화인 것 같아요. 이후에 이게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딱 중앙에 원래 있을 텐데 안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또 바깥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측 슬개골, 외측 슬개골 아니면 양쪽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탈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작은 아이들에게서는 내측 슬개골 탈구가 가장 흔해요. 네, 그리고 외측은 큰 아이한테 가끔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작은 종이 흔하게 걸린다는 것 그리고 유전적으로 왜 발생하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로 알아차리겠어요. 애기들이 막 엄마 나 다리 불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매년 하러 가지 않는 이상 잘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아기가 한 3살 정도 나이가 들면 그때 보통 얘가 좀 다리가 저는데? 불편해 보이는데? 잘 못 뛰는데? 아파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병원에 데려가면서 3살 정도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게 되는 거죠. 애기들이 슬개골 탈구가 생기면 다리를 심하면 절고 또 이제 거기에 지탱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로 지탱하는 거. 그런 게 다 아프기 때문에 걷는 것도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뛰는 거. 무게가 실리는 거는 거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심각도도 다양한데 약한 수준은 이제 슬개골이 때때로 빠지는 거고 심각한 경우라면은 더 이상 그게 슬개골이 빠져서 그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뭔가 이 그림에 딱 그 슬개골 있는 뼈, 홈 부분이 슬개골이 딱 맞는 게 노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비틀어지거나 아니면은 홈이 아예 없잖아요. 이게 홈이 둥그렇게 되니까 거기로 다시 딱 맞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암컷이 더 슬개골 탈구 걸릴 위험성이 크다, 중성화한 강아지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보통 다리 2개 중에 한쪽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2개 다 영향을 받는 경우도 흔해요. 왜냐면 당연히 내가 늦게 발견할수록 이 아이는 그 아픈 다리를 더 이상 지탱을 못하니까 그 나머지 다리로 지탱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점점 2다리 모두 불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드가 4단계로 나타나는데, 이 1단계는 손으로, 보통 이걸 손으로 촉진을 해서 알아내요. 만약에 이제 그 병원 가서 얘 슬개골 털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그 수의사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문적인 뭔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아이도 이게 슬개골 뼈가 빠질 때 덜 아프겠죠. 어쨌든 1단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빠지긴 하는데 바로 정상으로 홈으로 탁 돌아오는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무릎 구부릴 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기가 무릎을 구부렸는데 탈구가 되거나, 아니면 손으로 진단을 해서도 이제 손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얘가 무릎을 필 때까지 안 돌아오는 그런 탈구된 상태로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3부터는 탈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손으로 내가 얘가 탈구됐을 때 다시 돌려놓을 수는 있는데 내가 손을 떼는 순간 다시 탈구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4단계는 아예 이제 계속 빠져있고 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래서 홈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매끈해졌죠.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단은 보통 손으로 촉진을 하거나 신체 검사를 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고, 정말 경험이 많은 그런 수의사를 만난다면 2단계나 1단계 정말 초기부터 딱 알아차려서 아이가 슬개골 탈구 되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저 맨날 TV를 되게 자주 보고 TV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끔 강아지 그 멍멍팔팔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아이러니가 있지? 관절 광고를 하면서 어떻게 관절에 가장 안 좋은 포즈를 아이들이 취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아이들 슬개골 탈구 예방하려면 바닥에 정말 막 미끄럽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세요. 매트 깔아주시고, 또 아이들 막 간식 줄 때 서서 점프하거나 아이들 서 있는 자세 있잖아요. 뒷다리로만 서 있는 자세. 전 그 자세도 정말 안 하게 많이 했거든요. 다리에 안 좋으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엑스레이를 찍자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관절염이 발전될 수도 있으니까 이 병은 나중에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측, 외측 이렇게 돌아가도록 손으로 촉진을 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치료법은 수술인데 안에 뼈에 철심을 받거나 그런 수술법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잘 걸리는 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종 중에 푸들,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불도그, 그리고 카바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도 가끔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비숑 정말 많이 키우죠. 그리고 퍼그, 잭 러셀 테리어, 시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예전에 임시보호를 잠깐 했었던 아이예요. 치와와인데 슬개골 탈구가 와가지고 아직 그때 얘도 아마 2살, 3살 이 정도였는데 그때 이미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다리로 잘 못 걷는 그런 상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 그러니까 꼭 매년 건강검진 정말 받으셔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관절염 나중에 걸리고 약 아무리 먹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수술을 꼭 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아이가
저는 강아지는 강아지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아지다워야 함 중에 하나는 자유롭게 뛰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우 활발하고 귀여운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자가 잘 주시하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정보로 올게요. 안녕.